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랭거 교수는 1979년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햄프셔주의 한적한 마을을 20년 전처럼 꾸며놓고 노인들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본 것인데요. TV도 신문도 대화도 소품들도 모두 1959년 당시의 인테리어로 해놓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실험을 마친 뒤 의사들이 참여한 노인들의 몸을 검진했는데 매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손가락 길이가 확연하게 길어져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며 검진을 맡았던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30대 후반부터 척추 디스크가 닳아서 키가 줄어듭니다. 손가락 마디에 관절염이 생기면 손가락 길이도 짧아지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노인들의 손가락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다니 정말 불가사의하네요. 그로부터 31년이 흐른 2010년, 영국의 BBC TV에서 엘렌 랭거 교수의 자문을 받아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꼬부랑 노인들이 된 이 30년 전의 인기 스타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옛날 젊었을 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소품도 몽땅 옛날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몸도 뉴햄프셔 노인들처럼 달라졌을까요? 일주일간의 실험 기간이 끝난 뒤 이들의 변화를 담은 BBC 프로그램 더 영원스를 시청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휠체어를 타고 실험에 참여했던 8순의 여배우가 휠체어를 버리고 혼자서 걸어서 나왔고, 거동이 힘들었던 유명 인기 연예인은 무대에서 탭댄스를 추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왕년의 뉴스 앵커도 지팡이 없이 뚜벅뚜벅 무대 계단을 걸어서 올라왔죠. 이런 모습에 시청자들은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의사들이 출연자들의 몸을 검진해보니 실제로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머릿속이 온통 젊은 시절의 순간들로 채워지면 몸도 저절로 젊어진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와는 반대로 스웨덴의 생리학자 살틴 교수는 생각이 몸에 가져다주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기간은 총 3주였으며 실험 과제는 나는 운동을 못한다는 생각으로 침대에서 2주 동안 먹고 자고 푹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멀뚱멀뚱 천장만 보며 누워있던 참가자들의 근육량은 크게 줄었고, 대다수가 피부에 주름이 잡히는 40에서 50대의 건강 상태로 퇴행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은 이들에게 새로운 생각 하나를 더 추가해 주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나는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고, 실제로 하루에 5분간 침대에서 내려와 서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운동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게만 한 것인데, 불과 며칠 만에 노화되고 있던 몸이 놀라울 정도로 젊음을 다시 회복했다고 합니다. 살틴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 몸은 우리의 생각을 읽고 그대로 변화한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위의 실험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도 나이에 상관없이 젊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자체만으로 젊음이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면 몸도 불가항력적으로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면 노화는 가차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바라보는 대로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전반적인 활동에 지장이 생깁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워지고 일을 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밖에 나가는 것 자체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이나 사람 만나는 것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신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기본적인 활동들을 못한다면 삶은 계속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60대 이후 노년 스트레스 요인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과 친구들과의 갈등, 이혼과 같은 대인관계 문제, 노화에 따른 건강 문제, 노년빈곤과 같은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시니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정신건강 테스트로는 첫째 잘 먹는지, 둘째는 잘 자는지, 셋째는 취미나 관심사가 있는지, 이 3가지를 반드시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당연하게 해야 할 일들을 평소 잘하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 뇌의 기능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잠드는 것도 힘들고 잠을 자도 푹 자지 못한다면, 예전에 비해 입맛이 없거나 먹는 양이 갑자기 줄었다면 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느껴진다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경보 단계로 가슴이 뛰고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아픈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저항 단계를 지나서 탈진 단계가 되는데요. 그러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탈진 단계에서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스트레스지만 시니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노화로 인해 신체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도 20, 30대 젊은 층에 비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50대 이상 시니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흔히 위궤양이나 위염이 올 수 있으며 두통, 소화기 문제, 심장의 두근거림이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시에는 불안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식이장애 등 많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시니어들의 스트레스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 여성 A씨는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막내딸까지 시집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가슴과 머리에 열이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답답해졌으며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머리도 지끈지끈거리는 증상이 지속됩니다. 집에 있으면 괜히 화도 나고 여태까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공허함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그동안 무리의 몸이 쇠약해진 것이라며 집에서 좀 쉬라고 하지만 아무리 쉬어도 몸은 좀처럼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며 검사란 검사를 다 받았지만 검사 결과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뚜렷한 병명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병원 이곳저곳을 다닌 끝에 A씨에게 내려진 진단명은 놀랍게도 화병이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한평생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 살아갈 기회를 항상 포기하다 보니 그때마다 억울함과 분함이 해소되지 않고 쌓였던 것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질병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제시하는 진단 편람이라는 일종의 서적을 출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화병이라는 한국식 표현이 영어 단어로 화병 그대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화병이라는 것은 한국 아시아권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질환이라는 겁니다. 통계들을 보면 100명 중에 4, 5명은 평생을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이런 화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화병이 이렇게 한국 아시아권에서 많은 이유는 그만큼 내가 화도 나고 답답하고 여러 울분들이 있는데도 그걸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화병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했죠. 그래서 여성은 모든 일을 속으로 감수하고 참는 것이 미덕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며 하면 안 되는 일들로 여겨졌었는데요. 그런데 내가 이런 문화라서 우리 사회가 이런 분위기라서 그동안 내가 표현을 못했던 거구나. 그런데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 이제는 나도 좀 싫든 좋든 표현을 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만 참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든지 말해봤자 뭐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 그냥 내가 참자.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또 이런 나의 생각들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시면서 생각을 좀 교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평소 표현을 숨기는 것에만 익숙해져 온 분들은 이게 내가 표현을 해도 되는구나 알아도 실제로 표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집안 내에서 남편에게 억눌려 있던 그런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든 그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공포고 두려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작은 것부터 꼭 화를 표현하는 건 아니더라도 자기 주장을 하는 연습, 거절하는 연습들을 좀 먼저 해보시고 그 뒤에 필요할 때는 좀 화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화병은 운동이든 스트레스 조절이든 꼭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땀이 나는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한다면 취미생활로 한번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화병의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해서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친구와 수다를 떨며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만 앓고 돌아가시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소수라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단지 오래 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사는 동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니어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